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교육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해 설명해 드렸던 것에 이어 오늘은 우주항공 교통 분야에서의 2024학년도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누리호 2차 발사 및 다누리호 발사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인해 우주항공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는 교통 차량과 관련해 전기차와 관련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2023학년도의 우주항공 교통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전기차와 2차 전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교통 분야에서 첫 번째 이슈는 2023년에 들어 전기차의 판매량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1월에서 8월을 기준으로 전기 승용차가 2021년에는 39,409대, 2022년에는 71,744대 판매되며 급증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67,654대 판매되며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40% 정도 증가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 중 첫 번째는 충전이 불편함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2대당 1개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전기차 충전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충전기가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관리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가 필요한데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절대적으로 꽤 부족할 뿐더러 보통 이러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 충전기는 전기 승용차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적고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 트럭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특히나 명절 등 국민들이 이동량이 많은 시기에는 충전으로 인한 불편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급속 충전기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당연하게도 회사와 집을 이동할 때 전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차를 계속 주차장에 세워두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완속 충전기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 그래도 현재 주차 시설이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기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라는 것인지 또 완속 충전기의 과충전으로 인해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의 선호도가 떨어진 두 번째 원인은 안정성 문제입니다. 전기차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완속 충전기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에 더해 고전압 배터리로 인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및 동승자가 탈출하기도 어렵고 일반인이 초기 진압을 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화재 진압 시 필요한 물 및 시간도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고가 커질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하 주차장이 많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든 충전시설이든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압할 것이며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초기 차량 구매 비용은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가 비싸지만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유지비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에 의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국내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서 늘어난 가격 부담에 소비자들이 멈칫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자동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을 낮춘 전기차 출시를 위해 주행 거리는 다소 짧지만 가격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 25일 전기 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가격도 가격이지만 앞선 여러 이유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지 않는 추세이니 구매 보조금 지원도 좋지만 다른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전기차의 수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전기차 구매 감소가 주제다 보니 전기차의 이런저런 단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도 많습니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내연기관만을 활용한 신차량 판매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에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승용차의 최대 67%까지 전기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확대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겠죠. 전기차의 판매량 감소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차의 장단점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네 번째로 현재 전기차가 당면한 한계 및 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의 충전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기차의 급속 충전 표준 규격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CCS1, 유럽이 CCS2, 테슬라의 독자 규격인 NACS, 일본이 차데모, 중국이 GBT 등으로 다양하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CCS1을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CCS 충전 규격은 한 개의 충전구로 급속 완속 충전이 모두 가능하며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전구를 잘 살펴보면 완속 충전기 핀과 급속 충전기의 핀이 하나의 충전 표준에 붙어있는 형태라 급속
완속 충전 시 다른 커넥터를 활용하고 이에 따라 사이즈가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NACS는 테슬라의 독자적인 충전소인 슈퍼차저에만 적용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충전 규격이 가볍고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전기차 충전기 대다수를 차지하는 슈퍼차저를 다른 업체의 차량에도 개방하였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또 다른 주축인 포드와 GM도 2025년부터 테슬라와 동일한 NACS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CCS1은 미국의 단상 220V에 맞게 개발된 미국 시장을 위해 채택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삼상 380V 송전 방식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방식이라 미국이 전기차 표준 충전 규격이 NACS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CCS1을 고집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의 NACS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현대차의 800V 초고속 충전이라는 이점을 테슬라 충전 방식 활용 시 제대로 누릴 수 없기도 하고, 충전 방식을 통일하는 것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주는 것까지 전체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지 북미를 주요 시장으로 하는 현대차, 기아차 역시 충전 규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전기차의 충전 방식 표준 변경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전기차 급속 충전 방식의 규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전기차의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테슬라의 NACS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 규격을 무엇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2023년 7월 14일 발사한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8월 23일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 소련,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달의 남극에 착륙을 성공시킨 나라는 인도가 유일합니다. 작년에 우주항공 교통 분야 콘텐츠에서 다누리호를 다루면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지구와 달의 궤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달의 궤도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까다로운데 달과 지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 착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달의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지형을 관측하기 어렵고 달이 바다와 달리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달의 표면 중에서도 상당히 착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정말 어려운 업적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인류가 이처럼 달 남극 탐사에 도전하는 이유는 우선 달 남극에 다량의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의 남극에 정말 얼음이 존재한다면 우주에 있는 식수도 그렇고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우주 탐사선 등의 발사체 연료를 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얼음이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달의 남극은 달 밖의 우주를 뜻하는 심우주 탐사를 위한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는 반도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모두 들어보셨을 히토류 금속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히토류 매장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되는 히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히토류 개발 및 생산권을 자국이 선점하게 된다면 국제관계에서의 파워가 늘어날 테니 충분히 탐사 및 개발 가치가 있겠죠. 또 핵융합 발전이 연료가 되는 헬륨3가 달에 100만 톤 이상 묻혀있을 것이 추정되어 비록 핵융합 에너지가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달 탐사를 통해 헬륨3를 확보한다면 인류의 에너지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이번 찬드라얀 3호의 성공에 힘입어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내는 가가니안 프로젝트, 일본과 함께하는 달 남극 공동탐사 루펙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나사는 이 팀장이 작년 이 콘텐츠에서도 잠깐 말씀해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달이 남극에 유인 우주 비행선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유인 우주기지를, 달 궤도에는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착륙에 대한 목표는 2032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달 탐사의 속도가 느린 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다누리호가 여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과 함께 누리호의 2, 3차 발사도 성공한 만큼 달 탐사 및 개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노력이 필요하겠죠. 인도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 및 인류의 달 탐사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달에 착륙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각국이 달 탐사 및 개척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다누리호와 인도의 찬드라얀 3호의 임무 차이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달을 비롯해 심우주에 대한 탐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주항공 교통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